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이신 정책기획관계에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서영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행정안전부 인사로 인해 이임하시고 공석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예산 담당관입니다. 간윤태 지방시대 담당관입니다. 허경희 법무통계 담당관입니다. 김종순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서남수 세정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1쪽과 2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788억 감소한 6,872억 2천만 원이며 기금은 대외협력기금 등 4개로 총 4,527억 8천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세정 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6쪽입니다. 시정 비전 구체화 및 시정 실행력 강화입니다. 시정 방향 제시와 체계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인 울산 2040 프랜 리뉴얼을 통해 꿈의 도시 울산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한 시책 발굴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 연구기능 강화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시정의 핵심 과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시정성과 극대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직 진단을 통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평가와 환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비로 시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서의 역점 시책을 평가하는 종합성과평가와 5급 이상 직무성과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한 해를 대표하는 시정 베스트 5를 선정하여 시정 성과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지방정부 간 초강력 협력으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해오름 동맹 상생 협의회 등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안건과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 및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등 시의회와의 의사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울산 2040 프랜 업그레이드입니다. 국정과제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한 울산 2040 프랜 보완을 통해 울산의 미래 20년 도시 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활성화입니다.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오름동맹 사무국을 설치하며 공동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 담당관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혁신적 성장과 역동적 경제를 위한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신속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재정 관리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채무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군 조정 교부금을 통해 재정력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안 사업에 대한 시민 투표를 도입하고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의 수기 과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영 효율성 및 성과 향상을 통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과 경영평가를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대정부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국비 확보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신규 국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과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기반이 되는 지방교부세를 최대 확보하여 민선 8기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활력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민간의 사업 역량 및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 시설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펀드를 활용한 사업 발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민자 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시대 담당관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시대 구현입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른 지방시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라는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시대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인구 활력 정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에 대한 시민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더불어 울산 백인의 앞바단 운영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 프로그램과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 등 소통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선제적 대응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과 파급 효과 등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해 왔으며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유치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정부 동향에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생발전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입주기업 지원, 투자유치 합동 설명회 등 혁신도시 산학형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입니다. 지방시대 관련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유치하여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유유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사고 발생 및 교통체증이 야기됨에 따라 중구 교동공공청사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여 혁신도시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담당관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고품질 법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입법 실무 교육, 조례 영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중심 법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료 생활 법률 상담, 법률 홈닥터 등 시민이 체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기업 및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송무행정으로 신뢰 향상입니다. 시민 권익 구제를 위해 월 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자체 변호사와 법률 고문 등 전문가 법률 자문으로 불필요한 쟁송을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통계 기반 정책 수립 지원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구,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통계 11종을 작성하여 고품질 통계의 적기 생산으로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울산형 통계 홈페이지 운영으로 통계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기업 경제활동과 시민들의 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담당관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시민 누구나 디지털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행복 IT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소외계층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울산 스마트 쉼센터를 운영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정보 문화를 확산하고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디지털 기반의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통신망 고도화와 인터넷 전화망의 이중화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선도도시 울산 실현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공기관과의 공동 대응,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지원과 정보보안 워크숍을 통해 지역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의 24시간 운영과 전문기관을 통한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관련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입니다. 행정전화 발신 시 민원인에게 부서정보와 시정홍보사항을 제공하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통화 연결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종합이노베이션센터 코딩교육 공간 조성입니다. 올해 준공을 앞둔 종합이노베이션센터에 코딩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세정 담당관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든든한 지방세 입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과세 취약 분야 점검,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 등 세입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세입 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대차, 전기차 공장 등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정세정을 통한 시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입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기동 징수팀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와 신종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맞춤형 세무조사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 성실납세자를 표창하고 우대 조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더욱 두터운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시민중심 세정 서비스입니다. 구제 절차 운영 강화,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영세 사업자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영세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체납 차량과 대포차의 공영주차장 입출차 정보가 실시간으로 영치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우리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책기획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뒤에 또 우리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장근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1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인구 저감으로 진짜 지금 제가 이래 쭉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 세부적으로 시행하겠다는데 세부 계획을 지금 잘 만들어 놨습니까? 기획관님. 네, 예, 저희 지방시대 담당관입니다. 예. 예, 뭐 저희 시에는 이제 인구정책 조합 계획을 저희들 이제 마련해가지고 예. 연차 계획도 이제 수립하는데 연차 계획은 금년도 4월까지 저희들 마련할 계획에 의해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전체에 한 100개의 어떤 세부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어떤 지방시대 담당관 실소한 업무가 아니고 예. 뭐 지금 전 부서가 함께 할 수 있는 뭐 경제, 그럼 정주 여건, 보건, 복지 이런 식으로 좀 아울러 가지고 우리 시만의 어떤 좀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도 뭐 개별적으로도 뭐 좀 마련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조금 뭐 시민들한테 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점에 이제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좀 중점을 두고 마련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인데 좀 뭐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서 그 홍보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시민들이 잘 몰라서 또 못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세부 계획을 짰으면 또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서 그 인구 정책에 좀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시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개혁관님을 비롯한 우리 다들 담당관님들과 공무원님들 2024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올 한 해도 또 좀 더 나은 발전된 울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부터 해서 뭐 우리 정책지원관, 예산, 법 및 세정, 정보화부터 해서 지방시대까지 하나 안 중요한 부서가 없이 정말로 핵심적이고 울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부서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8대에서 해왔던 부분들을 아마 잘 뒷받침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만큼 성과도 많이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울산이 전체적인 울산의 그림의 밑바탕을 보고 울산의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를 아는 부분들과 어떤 인구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 울산이 좀 더 나은 울산만의 어떤 독특한 그 대가 있는 특성화대가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까라는 그런 고심과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심적으로 대가 있는 이 울산 중심에 관계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유출 관한 부분들도 무엇 때문에 유출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아마 좀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울산이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발전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청년들의 고심이나 고민들을 또 많이 또 알아주셔가지고 또 만들어야 될 그런 계획도 잡아주셔야 될 것,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까지 해오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합해서 이제는 울산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구석구석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고심을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새로 영전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업무 보고 청취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대내외 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면 자초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부울경 초강경 경제 동맹을 이렇게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런데 과정에 좌초되었다는 말씀은 조금 저희들 방향이 바뀌었지만 민선 7개하고 민선 8 방향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예. 거는 사업 자체는 자초된 건 맞죠. 그리고 경제 동맹으로 변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오사카 연합이라든지 맨체스터 연합이라든지 성공한 메가시티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경제 동맹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동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질 그리고 주민들 그럼 메가시티와 아니 뭐 제가 아니요 정책기획관님 제가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메가시티 사업은 우리가 지금 변경이 된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자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나니 우리가 지금 경제 동맹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오롱 상생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지난번 정치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메가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김포시를 뭐 포함하고 이렇게 수도권은 점점 더 이렇게 하고 있게 우리가 이제 기획 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봤을 때 원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을 때 지금 수도권에서는 저렇게 좀 이제 메가 서울이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지방 소멸이라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이렇게 했을 때 울산시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울산의 헤드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지금 경제 동맹을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메가시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가시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오름 동맹이고요. 해오름 동맹은 우리 그 포항, 경주, 울산 상생협의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부울경 경제동맹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오름 동맹도 중요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 인프라 크게 이제 뭐 해오름 동맹이나 부울경 경제동맹은 똑같습니다. 이념은 똑같은데 공동 사업들을 발굴해서 광역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산업, 광역 산업 세 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그 특화된 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주민들 삶의 질, 연대감을 확산하는 세 가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언제부터 진행해요?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부울경 부울경 경제동맹은 작년부터 했고요. 그렇죠. 사실은 해오름 동맹은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간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었고요. 작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해오름 동맹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올해는 이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무국을 구성하자 상반기 중에 사무국을 구성하자 해서 사무국 구성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사무국이 구성되고 인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하반기쯤 돼서는 공동협력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초광역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초광역 발전 계획 하에서 올해 시행할 수 있는 시행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해서 2월 25일 날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저희들이 초광역 시행 계획을 지금 분야별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시행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그중에 올해
원래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그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월 중에 공동선언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 확보 사업이라든지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로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 서울시 부근에 메가시티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보면은 뭐 지금 이제 그 주민 투표도 뭐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은 저렇게 인구가 지금 몰입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집중화가 돼가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적으로 좀 문제라면 문제거든요. 지방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들을 발굴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메가시티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제 단체장이 이제 바뀌거나 하면 이 정책이 또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큰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여진다는 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울산을 봤을 때는 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지난해 동안 이렇게 지켜봐 봤을 때는 뭐 어떤 업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모르겠다고 하는 표현밖에 설 게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초석을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는 중앙 집중적인 부분에 수도권은 점점 더 이렇게 도시를 서울이라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이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진짜 지방은 뭘 하고 있는가? 메가시티를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경제동맹으로 또 변화를 시키고, 물론 뭐 방금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바뀐 것이지 그 사업 추진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많은 축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오름 동맹도 좋다는 거예요. 해오름 동맹은 그렇게 하면 해오름 동맹도 어떤 상승 협의했을 때 어떤 그것들이 왔는지 사실 울산 시민이 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조실에서 역할이 참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정말 정책기획관님 비롯한 우리 기조실 직원들이 원래는 좀 뭔가 좀 신선한 변화가 좀 있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 지방 시대에 의해서 좀 울산이 이 뭐 어떤 지방 소멸에 대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제 꿈의 도시락 할 때 우리가 이제 꿀잼 도시락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정책기획관이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건 어떤 꿀잼 도시락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에서. 꿀잼 도시 전체 총괄은 문화팀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꿀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님께서 큰 틀을 기업 지원하고 문화산업 육성의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셔서 거기에 맞는 조직이 어떻게 하면 잘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초점을 맞춰서 좀 사업들이 잘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40 플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PF까지 구성해가지고 기업도시, 청년도시, 꿀잼도시 해가지고 성장 전략 구체화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조실에서 역할을 조직 진단하고 조직 정원 배정하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이라 그러면은 이런 이제 예산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다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하고 편성도 하는 그라는 있기 때문에 저는 전 부서에 또 다 할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울산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했지만은, 지금 이제 울산 시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가겠다. 자, 우리 기업도시 산업수도로서
하나의 또 유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정 문화도시를 선정해 되고 나서 문화와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어떤 시장 방침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조실에서도 그러한 투트랙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다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기획조정실이 뭡니까? 울산에 내가 늘 말씀드린 게 헤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 전에 이제 올 새해가 생기고 제가 이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이제 빈 점포가 너무 많았어요. 울산에.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꿀잼 도시락 하는 게 어떤 게 무슨 시설을 만들고 뭐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도시의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소상공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즐겁고 재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 장사인데, 울산의 이 소비 문화가 요즘에 보면 울산만 뿐만 아니겠죠. 이 소득은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소비는 어떻게 하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해서 해가지고 쿠팡이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온라인 상품 많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이 소비하고 있는 게 울산에서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산이나 경주 아직도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꿀잼 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울산에 대한 꿈의 도시, 울산에 대한 미래 도시 비전을 이렇게 구체화하겠다고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좀 어떤 비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반 우리 상인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영세 상인들을 이렇게 만나봤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참 애로사항이 많고, 어떻게 소득 가장 높고 여러 가지 산업 수도로서의 어떤 뭐 기업 유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뭐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우리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2040 플랜을 지금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도시, 청년도시, 꿀잼도시 이런 시장님의 비전, 철학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중에 있어서, 그리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이게 도시가 기업도시, 청년 꿀잼도시로 성장해야 된다는 방향성만 있지,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전문가 토론이나 자문, 그다음 시민들 의견 수렴 이런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번에 2040 비전이 구체화되면은 다시 한번 더 그때 보고 드리도록. 예, 오늘 정말 업무 보고 정치를 하면서 설명 참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설명 듣는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는 혹시나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고, 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 정치 잘 들었고, 또 이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분은 또 연말에 저희들이 또 같이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들 잘 반영해서 이번엔 진짜 실효성 있는 우리 2040 플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 오시면 제가 좀 이 부분 나중에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지금 우리 권태호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된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구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울산연구원에도 요구를 했었는 부분들이고, 제가 들어오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지역구에는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그 옆에 화학단지가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서 돈을 다 벌고 거기서 생활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퇴근을 어디로 혹시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셨느냐는 부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고, 울산에서는
돈은 울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만들어서 돈은 여기서 벌고 생활은 부산이나 양산 뭐 기타 지역에 가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좀 고위 공무원님들이 한테는 제가 다 계속 한번 여쭤볼 것 같습니다. 제가 올 한 해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봐왔고 울산을 이끌어 가셨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신다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거기에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생각인지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산 국가산업단지나 그 옆에 화학단지나 거기 계신 고위직이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고액 연봉자 정도 수준에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해운대, 일광 송정, 양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가서 주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인구 유출에 관계된 부분들이 울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은 하고 고민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딱 기장하고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5분 상간으로 5분만 이동하면 기장이고 5분만 이동하면 우리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집입니다. 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만 벗어나면 신도시들입니다. 울산만 진입하면 촌동네입니다. 심지어 복소나 전철이 개통이 되고 역사가 다 있지만 그 밑으로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역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벌써 조성이 되고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10분만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다 그렇게 조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울산만 내려오면 서생역, 남창역은 그래도 조금 그렇다 치지만 망량, 덕하역 주변으로 가면요 논밭입니다. 논밭. 그 다음에 태화강역 그리고 북구는 그래도 이제 완전 신도시. 왜 북구처럼 울산은 준비되지 못한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분들이 울산에 살지 못하고 부산으로 가서 살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앞섭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한 10수년 전만 해도 웅산과 웅초는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인구가 한 8천여 명 정도 되는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웅초는 7천여 명 정도 되고 그 옆에 있는 웅상은 10만을 바라보는 그런 거대한 도시가 되어 있어요. 온양에 인급해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는 서생 10,000명, 온양 이제 한 30,000명, 온산은 30,000여 명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2만도 이제 곧 무너진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다 어디 갔습니까? 해운대, 정관, 송정, 일광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울산 사람들. 왜 그런 도시의 기반 여건을
심지어 온양 같은 경우는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70년 전에 지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근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까지 하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촌으로. 울산에서 멀리 떨어져가 있는 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까? 다행히 지금 우리 8대 들어오면서 김두겸 시장님께서 큰 안목과 시선으로 이쪽을 개발시켜서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된다. 바깥 테두리를 개발시켜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형으로 확장하는 도시가 아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요즘 이쪽에 용역이 들어가고 준비가 되어 있던 부분들은 익히 들어서 계속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지 않게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지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눈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앉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울산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목소리들은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이제라도 이런 부분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고민해주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정책개혁관님의 이야기를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사실은 권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지역 소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울산 내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홀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또 이번에 우리 또 시장님께서 또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남부권이라든지 서부권 중심으로 또 개발을 해서 울산 내에서라도 다극주의를 통해 좀 인구 유출을 막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저희들 또 참모로서 적극적으로 시장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꼭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절체절명에 서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로 핵심적인 어떤 돌출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사 이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국민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권태호 의원님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방시대 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이제 저희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개소수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정성적인 어떤 기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부분하고 울산시의 어떤 산업군하고 뭐 그런 부분의 어떤 정성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진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근무 인력, 그 인원이라든가 투자, 출자 현황 이런 부분을 이제 정량적인 어떤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마 3월 달에 저희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후보군은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하지만 한 21개 기업 정도로 지금 출연해 왔습니다. 그 하면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타 지자체에서 또 뭐 경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설문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혁신도 시즌 2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죠?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든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를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전체 10개 도시 국가 균형 발전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시작해서 했지만은 울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좀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좀 아직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담당관님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울산에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당부의 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뭐 주요 업무 보고라서 좀 편하게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의 1년간의 이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헤드 부서다 보니까 이제 여기 담당하는 과가 아니고 또 다른 과하고 또 섞인 부분들을 다 이제 여기 말씀을 공진정 부위원장님 하셨고 실제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이고 올 주에 또 소외받는 부분이 좀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실제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질의를 간단하게 지방시대 담당관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님 질의 부분을 조금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 여쭤볼게요. 지방시대 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고 또 지역에는 또 지역대로 투트랙으로 또 우리 부울경 경제동맹 그렇죠? 메가시티에 네네. 이어서 경제동맹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형화에서 조금 규모가 좀 작아졌죠. 원래는 저 지역별로 한 8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가 사무국이 지금 이제 3명씩 이렇게가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오름 동맹 같이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게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을 좀 하시던데 사무국이 이제 구성이 좀 됐고 그렇죠? 예,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현재 부산광역시 직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죠? 거기는 현재 지금 원래 저희들이 부울경 초광역 시행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58개 과제에 대해 시행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 계획을 총괄하고 또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제가 알겠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세부적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쭉 이렇게 같이 열거를 좀 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님 말씀을 하셨지만 김포 편입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라 하는 거하고 메가시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렇죠.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를 위해서 갖다가 두 지역을 갖다 붙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메가시티는 협력을 하는 쉽게 말하면 광역권 협력사업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추진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기들 지역마다 이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인 플랜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플랜은 없고 각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부분, 예. 특히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첫째는 이제 울산은 지금 어떤 부분들? 부울경 공동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 공동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계 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예, 그거는 사업 그거는 원론적인 해서 얘기고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은 어떤 섹터의 사업들, 예. 부산은 어떤 sek터의 사업들, 경남은 어떤 섹터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예. 제가 예를 들게요. 예. 제가 순간 생각나는 건데 항만이 있다. 항만 울산도 따갈라 거고 부산도 따갈라 할 거예요. 그렇죠? 물류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이 뭐냐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해 갈 것이고 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협의체가 따라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들도 3명씩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갖고 전체 동맹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했는데 아직 우리가 미팅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인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산하고 인력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경제동맹이 있고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논아갈 건지. 예. 그렇죠? 큰 사업들이라든지 거시적인 사업들은 대통령 직속에 지방시대위원회가 힘이 좀 있으니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우리 개별적인 섹터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과연 있느냐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은 예, 거예요. 그래서 이 것이 그냥 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건 협의해갖고 우리가 50몇 개 차단했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추진은 어떻게 가느냐, 예산하고 인력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갈 것이냐 이런 이제 포괄적인 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행계획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시행계획 58개를 동시에 금년 내에 추진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는 일이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각 세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금년 내에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지금 핵심 프로젝트라 해서 세개 시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개 정도씩 각각 제출을 예. 했고요. 이 10개 정도 사업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한 다음에 빠르면은 3월 중에 저희들이 세개 시도 지사가 모여서 이 사업만은 우리 부울경이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그 선언식을 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올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부울경 공동사업이 최종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상당히 이제 취지는 좋은데 어려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까 행정구역 통합이랑 메가시티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구역 통합이 물론 된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사업 발굴들 지역별로 그죠? 특화사업 발굴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이 섹터는 어떻게 우리가 붙여갈 것이냐 이쪽에 좀 양보해 갖고 우리는 뭐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좀 그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거시적인 부분을 한번 봤어요. 한 50몇 개 사업들 쭉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봤는데 그거 사실은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난리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그 나눠가지고 올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법도 사실은 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대통령 직속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 한쪽에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부분도 좋지 않느냐. 아무래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아마 체계화가 빨리 될 겁니다. 체계화가 빨리 되고 여기에다 힘을 좀 실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큰 사업들은 이제 협력을 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좀 협력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화 사업들 아니면 공동으로 우리가 응해야 될 공동 사업들 이런 부분을 좀 나눠 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기획관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명심해서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우리 중구의 그 중구청에서 예전에 그 시로 이제 편입한 우리 그 유유부지 공용청사 부지가 부분. 예. 요 부분은 제가 뭐 저희 또 중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이제
조성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지방시대 예, 예, 당사관님입니까? 요게 기존에 우리가 시행정타운, 행복 임대주택 이쪽으로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뭐 중구원님 대부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 반대를 맞습니다. 하신 부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뭐 쓰는 그 뭐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 핵심도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어떤 주차난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 공공기관 주변에 이제 도로, 이면 도로 한 번씩 뭐 저희들도 출장 나가서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면 주차장에 주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끊임없이 이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그래, 뭐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는 이게 임시 어떤 주차장입니다. 실제 한 473면 정도로 저희들 조성할 계획이고요. 예. 향후에 어떤 공공성이 있는 그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뭐 유연하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저희들은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저희들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도면 지도상에 제가 쭉 보니까 주위에는 전부 다 이제 공공기관 한 열 몇 개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라든지 공공기관의 볼일을 볼 사람들은 다 공공기관 안에 주차를 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 맞은편에 그 주택 쪽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임시 주차장을 하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근 예전에 구주택들 그 많은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부지를 내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도 있고 지금 네.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입주한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주차 면수가 한 460면 정도가 부족하다고 네. 저희들이 뭐 혁신도시 협의회 회의할 때마다 또 그런 내용이 또 저희들한테도 전달됐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뭐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방문객을 편의를 위한 어떤 공간면,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사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주차면, 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행정 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행복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 계획을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뭐 대체 부지라든지 뭐 여기 뭐 따로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요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뭐 지금 이제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사업 계획은 어떠시 행정타운하고 행복주택하고 뭐 스타트업 뭐 그런 쪽이지만 예. 지금 이제 주민들을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걸 봐서 이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게 예측이 보이면은 네네. 그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뭐 그거는 충분히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거시적인 뭐 대규모 사업들이 좀 있으면 이게 땅이 한 10,0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지하라든지 이쪽에 주차장 부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센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시설들을 올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예. 좀 나중에 추후에 좀 계획을 좀 하셔서 땅 계속 뭐 임시 주차장을 올리시지 말고 뭐 대형 사업이라든지 뭐 큰 사업들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예, 여기는 뭐 우리가 뭐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뭐 주차장 조성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스하고 이런 건 네. 없고 그냥 뭐 잡석을 좀 깔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임시 주차장 쓰시고 네네. 나중에는 뭐 복합센터라든지 건물 올리고 나면 지하 충분히 우리가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면서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연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탁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 대행하게 하여 행정집행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의 위탁 대행 적정성 검토, 사무 성격에 따른 위탁 대행 제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공공기관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 대행, 의회의 사전 동의, 위탁 대행 사무의 처리 지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공기관 사업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탁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재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경우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위탁 대행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 수탁 대행기관 선정 기준, 사무 처리 지침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울산시가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한 사업은 그 규모가 본예산 기준 668건 3,232억 원에 달하지만 근거 규정이 미비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진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무법률한 사무 위탁을 방지하고 위탁 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의회의 동의를 비롯해 사무 처리 지침 작성, 실적 보고, 지도 감독, 처리 상황의 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서영준입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 대행을 방지하고 의회 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백연조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통제 강화라든지 의회 위상 제고에 또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님, 건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관련 정책 등의 수립 시행 단계에서 출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 영향 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출산 대책 수립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2에서는 출산 영향 평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출산 영향 평가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출산 정책을 수립, 시행하려는 것으로 출산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조항의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할 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추진 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 장려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서영준입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 조항을 신설하여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영향평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향후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뭐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또 사전에 의원님들 방을 또 찾아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다 또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또 이런 부분을 또 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또 손명희 의원님께서 또 이런 조례안을,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청년들의 탈울산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인구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찰나에 또 출산 역량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그런 근거 마련, 실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보완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표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1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서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시의회에서 시행한 2021년 조례 입법 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하여 단순 경미한 권고사항들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불필요 조항 및 인용 오기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속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례안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 대상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는 2019년 제정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경미한 일반 대상, 정비 대상은 일괄 개정하고 심화 정비 대상 조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 정비 대상 조례 목록을 제가 보니까 이 지금 52가지인데 내용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경미한 사항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입법 평가를 결과를 해서 반영한 게 된지 이 조례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 정책이 처음 시작했죠. 좀 전에 전문위원 아까 답변에 검토 의견에서도 들었는데 물론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담당 부서에서 지금 부서가 다 틀려요, 그죠? 부서가 다 틀린데 법무통계 담당관에서 어떤 이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이 심사는 담당 부서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이게 법무통계 담당관님께서는 이 관련된 일부 개정의 입법 평가를 대한 결과를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을 하신 건 맞아요. 그 부서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럼 이런 계획 각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 같이 협의를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책기획관님 이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게 자기들이 그 상임위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우리 법무통계 담당관실에서 했는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법이라 하는 게 용어 하나 자체도 그 상임위에서도 다 알아야 될 문제고 담당 공무원들도 제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용어 하나 바뀌는 것들도 각 부서에서마다 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합니다. 상위법에 해가지고. 근데 이게 2021년부터 이런 정책을 해갖고 2년 만에 지금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 시행은 했는데 이제 이게 바람직한가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법이라 하는 게 조례도 법인데, 이건 우리가 늘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사전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아주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각 상임위별로 별도로 그 개정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숙고한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다른 광역단체도 다 이렇게 해요? 타 시도에서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또 각 상임위별로 심의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방향을 또 새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 있으면서 한 용어라든지 이런 또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이 바뀔 때마다 각 부서에서 그 부서장께서 또 제안 설명을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입법 평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서 어떤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상임위에 어떤 심사를 거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쪽 상임위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사입니다. 네,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지금 뭐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권태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 들면은 또 이제 뭐 행감이라든지 바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상반기 때 웬만하면 좀 많이 좀 대부분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의원들이 이거 한 방에 뭐 50개, 100개씩 갖고 가 다 보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꼭 바꿔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가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뭐 자구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오탈자라든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뭐 우리가 전부 다 그 안에 우리가 이거 책자를 다 보면서 어떤 거는 오탈자가 바뀌었고 뭐 하고 이게 다 찾아낼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뭐 오탈자 아니면 띄어쓰기 잘못된 부분들은 그거대로 딱 묶어가지고 한 번에 딱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거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조례가 못 따라간다면 거기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를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행 상위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을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봐서 좀 정비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맞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우리 그 정책기획관님 한번 보시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번호 제441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서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개인정보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근거법규, 참고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특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조례 재개정은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조 요청 사항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집행부에 내주셨는데 요즘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실은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셨다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 드리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